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혼 관련해가지고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혼에는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주로 문제가 되죠. 이제 부수적인 거 빼고 나면 과연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누구는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난 이혼 안 할래. 그러면 이제 그 이혼이 성립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되겠죠. 이제 이혼 여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 나는 재산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 사이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뭐 어떤 거는 뭐 개인 명의로 있고, 어떤 거는 공동 명의로 있고, 어떤 건 제3자 명의로 있는데, 어떤 재산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할지,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몇 대 몇으로 나눌지가 이제 재산 분할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위자료입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되게 된 원인을 발생을 시킨 유책 배우자라고 하죠. 유책 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으로 이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걸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위자료입니다. 위자료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이제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자료를 유책 배우자가 아닌 무책 배우자, 무책배란 말은 없긴 한데요. 어쨌든 말을 만들자 그러면 무책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위자료 문제고요. 네 번째는 이제 양육권 문제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을 때, 성년자는 상관없는 거고요. 미성년의 이제 자녀가 있을 때 이걸 누가 양육을 할 것인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 4개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재산 분할 중에 부동산 시가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한다는 전제 하에 결혼 생활 사이에 만들어진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동산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동산은 뭐 그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가전제품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은 집, 아니면 빌딩, 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재산 분할 하려면 첫 번째는 과연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특유 재산은 되지 않는다, 뭐 결혼 전에 본인이 이제 산 거는 안 되고 결혼 후에 만든 거라고 한다면 된다, 그리고 공동 소유면 당연히 된다, 뭐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3자 명의 재산도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명의 신탁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시골 땅을 갖다가 내가 뭐 우리 집에서 한 1억 들여가지고 사놨는데 그거를 우리 부모님 명의로 사놓는다든가, 그러면 그거 당연히 돈 낸 게 이제 부부가 한 거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어느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냐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됐다고 전제하에, 쉽게 말해 집이라고 합시다. 아파트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됐다고 했을 때 이걸 나누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눌까가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보통 뭐 이제 가정주부들 뭐 10년 살면 50% 가져갈 수 있다. 모 변호사가 이제 TV에 많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그때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맞벌이 하면 무조건 5대 5다 그러는데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6대 4, 7대 3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5대 5로 정해서 또 해봐요 이제. 그러니까 재산 분할 대상도 정해졌고, 재산 분할 이제 분할 기여도도 정해졌어요. 이제 이 아파트가 5대 5로 나눈다고 정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5대 5니까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가 정해져야지만 얼마씩 가져갈지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보통 어떻게 많이 했냐면요, 원칙은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감정평가 신청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그 아파트를 감정을 해가지고 금액을 통보를 하면, 법원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얼마다, 뭐 10억이다, 5대 5니까 5억씩 나눠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감정평가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감정평가하는데 못해도 뭐 돈 100만 원, 강남저 아파트 뭐 한 20평대 30평대 하면 2, 30억씩 가잖아요. 그거 감정평가하면 5, 600만 원씩 나와야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돈 들일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KB 시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KB 시세. 국민은행에서 옛날에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이었잖아요. 공은행이었을 때부터 쭉 내려오는 게 있어가지고 KB 시세는 믿을만 하다고 봐서, KB 시세가 있으면, 그 아파트 단지에는 KB 시세가 있으면 그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층부, 아니면 이제 보통, 그 다음에 뭐 좀 비싼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잖아요. 그럼 중간 값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뭐 이 아파트가 1층에 있으면 조금 깎고, 조망이나 향이 좀 안 좋으면 조금 더 깎고, 소위 말해 로얄층에 있거나 이제 뭐 좋은 동이면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판사가 이제 제시를 하면 양쪽 변호사가 동의를 하면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냥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툼이 심해지다 보니까 감정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평가할 때 기준은 시가거든요. 시가.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점에,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재판이 끝난 판결 선고시가 아니에요. 변론 종결 시점. 언제까지 나온 모든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끝, 더 이상 내는 거는 뭐 판결 선고 전까지 막 재판을 서류를 내면 그때까지 판결문 쓰면서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내는 것만 받겠다 하는 게 변론 종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점까지 나온 그때 시점에 부동산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 건데, 그걸 원칙은 감정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니까 보통 KB 시세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하긴 합니다. 2019년 5월, 6월에 대법원 판결이 한번 나왔었죠.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이제 재산 분할을 요청하는 이제 변호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 아파트가 있는
부동산 중개사한테 가가지고 시세 확인서를 받아와요. 이 몇 동 몇 호가 지금 시세가 그 동네에서 얼마나 해요 하면 이제 부동산 중개사가 뭐 한 10억쯤 해요 해가지고 자기 이름 쓰고 도장 꽝 찍으면 보통 그 정도 한다고 해주는데 그게 사실 다 감정평가잖아요. 근데 부동산 중개사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효 판결이 나가지고 대법원 판결 나가지고 이제 그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점에 감정평가를 하지만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KB시세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많이 협의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많잖아요. 거의 뭐 이제 주식이나 마찬가지죠. 다 거래 시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거의 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몇 천만 원, 1, 2억 해가지고 나니까 거의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소규모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뭐 연립주택이라든가 뭐 소위 말해 이제 빌라촌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시세가 이렇게 거래가 빈번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세라는 게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감정합니다. 그런 경우는 감정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일단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양쪽 대리인 협의해서 동의가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감정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하다 보면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는 경우 아주 많은데 아주 극히 특수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뭐 이제 이혼 여부에 대해서 또 아니면 이제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면 분할 이제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까 이제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는 게 유리한지 어떻게 해야 더 유리한지 그다음에 양육비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